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러닝 인사이드 TV 강씨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기이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입니다. 우리는 설을 기점으로 해서 고향을 가고 백화점에 상점들이 휴무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1월 1일 전국의 대부분의 백화점들이나 식당,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오직 일부 편의점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 국민들은 1월 1일 오전 9시면 TV 앞에 모여 있고 군마현이라는 거리에 뜨겁게 응원을 하러 전국 각지에서 군마현으로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뉴이오 100km 실업팀 역전 경주 마라톤 대회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에서는 월드컵 경기나 WC 야구 결승전보다 더 많이 보는 게 뉴이오 100km 실업팀 역전 대회입니다. 축구는 1시간 30분, 야구는 3시간이지만 뉴이오 100km 대회는 장장 5시간 내내 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30% 밑으로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청률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35%까지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초에 300만 엔이나 하는 일본 TBC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방송사의 한정된 광고 시간을 잡기 위해서 역으로 광고주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방송사에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광고주들만이 뉴이어 역전 경주 대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 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새해 첫날 기업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매체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뉴이어 실업 역전대회 우승팀은 GMO 인터넷 그룹에서 첫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창단 연도가 2016년, 10년뿐이 안 된 회사가 10년 만에 기적처럼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대회는 2020년에 5위를 기록을 해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고, 2026년 마침내 창단 10년 만에 역전 경주 대회 첫 우승을 하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 GMO 인터넷 그룹은 증권, PG, 보안그룹, 도메인 발급을 하는 일본 내 관련 매출 2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GMO 그룹 회장이 육상 매니아인데, 넘버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기업 철학을 육상에서 그대로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업팀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그러면 특별한 그 금전적 금액이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실업팀 선수에게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은 그냥 직장인 개념의 선수들이에요. 이 직장인 개념의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선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 GMO 그룹은 이 달리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상 선수는 그냥 육상팀에 가면 달리기만 하고 다른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GMO 그룹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아무튼 달리기만 할 수 있게끔 숙소라든지 이런 그 기타 여건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육상 실업팀을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일본 실업팀을 좀 알고 가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실업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실업팀이, 그러니까 기업 육상 실업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팀이 넘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직장인 선수예요. 그냥 정확한 호칭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특기가 육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인 선수들은 아침 8시까지 정장을 입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100% 달리기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새벽 훈련, 이거 강요된 훈련은 아니에요. 그냥 100% 이제 자기 훈련을 하는 건데, 새벽 훈련을 하고, 오전 8시에 출근을 하고, 오후 2시까지는 근무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약간 오후 2시까지는 다시 이제 근무를 하고, 오후 2시에 이제 팀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넥타이를 매고 그대로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정도 훈련을 이제 팀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저녁에 이제 개인 포인트 훈련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강요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뿐이 없어요. 일본 그 실업팀 선수들을 이제 파헤치다 보면 일본 실업팀 선수는 100% 이제 운동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실업팀 육상 선수들은 그냥 그 직장에 가면 그냥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실업팀에서 운동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육상 선수는 안 하고 그냥 정직원, 그러니까 그대로 직원으로 있어서 이어가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업팀처럼 뭐 돈 더 줄게 저 팀 가고 돈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본 실업팀은 대부분 그냥 직장인 개념인데 그냥 그 직장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본 실업팀의 에피소드는 뭐 보험 세일즈맨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특기가 달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수,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 선수처럼 달릴 수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더 많이 해서 일반 대회에 나가서 2위구도 하고 2상구도 하고 2사구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한국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육상 선수를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해할 게 우리나라처럼 100% 달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 업무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 홍보팀에 있으면 뭐 홍보 기안서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결제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뭐 정말 괴물 같은 성적을 내는 거죠. 한국 실업팀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우리나라 실업팀 같은 경우 이제 훈련 커리큘럼에 따라가지고 새벽 훈련, 오전 훈련, 오후 훈련 막 이렇게 해서 100% 이제 운동만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통적인 일본 문화인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체인 같은 그 에키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키테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학생 개념에서는 부가츠 문화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면 에키테 문화로 이제 발전, 계승, 타스키 띠를 메고 이제 달리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도 사실 이제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계속 연명을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공부를 뭐 낙제점을 받으면 운동을 못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일본에서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뭐 평점을 뭐 대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못 받는다. 그럼 졸을 못 하는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양쪽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서가 분명히 있고 자기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책에 따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기한서를 만들고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해를 못하는 일본 특유의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보스턴 공무원이 뭐 보스턴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럼 그게 일반적인 거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예. 일본 그 문화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특출나게 그분이 뭐 육상의 능력이 그러니까 육상의 능력은 뛰어난 건 맞죠. 그렇지만 뭐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뭐 달리기만 했다 그런 경우는 일본에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A급 스타 아니면은 100% 훈련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육상 선수 이전에 그냥 정직원 회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뭐 5분, 2시간 6분 대 선수 그 능력이 된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 이제 스카우트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본에서는 2시간 7분, 2시간 8분 대 선수는 그 너무 많은 정직원 육상 선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100% 육상 선수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장인인 거예요, 직장. 2시간 7분 대, 8분 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런 괴물 같은 선수들 일본 실업팀에서는 그냥 그 10명 안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1000km, 1200km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일 풀코스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러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한 실업팀에 보통 14명에서 16명 정도의 그 한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전부 다 대부분 2시간 10분 내의 선수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풀코스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그 매년 1월 1일 날 뉴이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딱 7명 뿐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팀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중간중간에 풀코스 대회에 나갈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팀 이제 뭐 연간 대회 그 리스트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대로 이제 나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대회는 그 1월 1일, 그러니까 뭐 뉴이어 실업 역전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위해 그 7명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보통 14명이라고 치면 내가 반을 제껴야 돼요.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다른 팀을 제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팀에 있는 그 14명 중에 7명이 들어가야지 내가 예선에 그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예, 누가 뭐 훈련을 뭐 시킨다 안 시킨다 그런 그 기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동료이기 전에 내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쟁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14명 중에 50% 이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 권한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매일같이 뭐 지옥 같은 풀코스를 매일 뛸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 동료가 어저께 어떤 훈련을 했고 얼마나 뛰었고 그게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코치들이나 감독이 그거를 전부 다 데이터화 시켜서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선수가 풀코스 뛰었으면 나도 최소한 풀코스를 안 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내 실업팀 동료를 제끼지 못하면 최소한 예선 전에, 그러니까 예선 전 팀 멤버 7명이 들 수도 없는 게 일본 그 실업팀의 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 1위 팀 GMO 인터넷 그룹은 7명이서 100km 구간을 4시간 44분 풀코스 기록을 한 사람은 1시간 59분, 그러니까 키로당 2분 50초. 예. 그러니까 순간 속도를 저렇게 낼 수 있는 선수는 있지만 100km를 저렇게 달릴 수 없죠. 하지만 이게 팀 내 경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피라미드 구조가 확실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팀 내 구성원들을 제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선을 통과해야 되고, 그 예선을 통과한 그 여러 팀 중에 40%가 이제 해당되는 거죠. 40% 해당되는 그 그룹 안에서 1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키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에키텐이라는 이 문화가 개인은 사라지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팀이 늦어질 수 없어. 나 때문에 6명이 1년 동안 훈련한 게 물거품이 될 수. 이런 그 철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선수들이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의 명예,
회사의 그 영의 자부심을 가지고 달리는 게 새해 첫날 뉴이어 역전 마라톤 에키텐의 정신의 본질입니다. 제가 사실 이 원고를 쓰면서 사실 이 부분이 와서 3번을 보고 3번 다 울었어요. 2번은 내가 스타벅스에서 원고를 쓰는데 이걸 보고 지금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정말 뭐 눈물 닦으면서 그 다른 사람 볼까봐 그래서 계속 고개 숙이고 하품하는 척하면서 뭐 눈물을 닦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이걸 보는데 또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뭐 촬영하다 중단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이게 4번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제가 감정을 또 추스리면서 최대한 자신은 없어요. 근데 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열린 프린세스 에키텐에서 일어난 전설적인 대회입니다. 당시 이와타니 사업 소속의 만 19세 신인 선수였던 이이다 레이선 선수는 자신의 구간을 달리던 중 다른 선수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강이뼈가 완전히 골절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권을 거부했습니다. 주변 심판들이 계속 와서 기권을 하라고 때로는 종용을 하고 때로는 부탁을 하고 때로는 강요를 했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갈려 피가 철철 흐르고 아마 많이 쓰달리고 아팠을 텐데 그녀는 오직 타스키 끈을 전달하기 위해서 200m를 기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선배 선수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하고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200m를 기어서 타스키를 넘겨준 뒤에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녀가 가장 먼저 물은 게 뭔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달한 타스키가 다음 주자한테 잘 전달이 되었나요? 였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마라톤이 미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 부분이 내가 좀 자신이 없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상상이 가고, 너무, 그 선수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저 장면만 보고, 그 대사를 보면 너무 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키텐 그 문화의 달리기는 나를 죽여서 팀을 달리는 정말 지독한 책임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에키텐에 대해서 더 열광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누적이 돼서 일본 그 시청자들을 심금을 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더욱 이제 일본 새해 첫날 뉴이어 에키텐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그리고 저 장면을 본 많은 어린 학생들이 나도 저런 스타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영웅 같은 서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미디어가 선수를 만들고 스타를 만들어서 현재 일본 마라톤의 원동력이 되는 뉴이어 대회가 되고 그런 뉴이어 대회 성적이 모여서 일본 마라톤의 근간이 되는 기록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요.
그렇다면 이 액기텐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1957년.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뉴욕 실업대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서는 전 일본 실업단 대양 초창기 역전 경주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승팀이 이와다 제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일본 제철이었고요. 지금은 군마현에서 열리는데 그 당시에는 미에현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의 거리는 83.5km. 그리고 최초의 기록이 4시간 27분 58초. 뭐 그렇게 빠른 기록도 아니었고 그렇게 느린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 3월 3일 제1회 대회가 열렸고 이 1회 대회가 열린 이유가 이세시마 국립공원 지정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공원 주변을 왕복으로 해요. 83km를 달리기 그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0년 동안 이제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미에현에서 출발한 그 순환 코스였고, 그 당시에도 83km를 이제 7명이서 14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98명이 뛰었고, 점점 날짜가 이제 당겨집니다. 3월 3일에서 3월 2일, 그다음에 3월 1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60년대는 2월 21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봄이 빨리 이제 그 다가오니까 그 기온난화로 그래서 점점 당겨지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1월 1일 개최가 바뀐 게 1988년. 그때부터 이제 1월 1일 개최가 장착이 됐습니다. 1988년 군마현, 지금 현재 이제 열리는 그 순환 코스인데 카라카자라고 불리는 칼바람의 성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평창 그런 곳입니다. 군마현 그쪽이. 새해 첫날 뭐 춥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 바람을 뚫고 새해 첫날을 달려야지 이제 모든 게 고난 뭐 극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군마현 100km 순환 코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일본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서 그러니까 100팀 이상이 올해는 43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0% 정도 대회는 순수팀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40팀들 정예 멤버가 모여서 2026년에 그 GMO 그룹이 이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후이즈 4시간 48분, 그 다음에 2025년에는 도요타 자동차 4시간 46분, 이런 식으로 매년 지금 2분씩 당기고 있는 추세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7명이서 이 선수들이 달릴 때 자기 구간을 정말 베스트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6년에 정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 잘 달리는 선수예요. 요시다 히바키라고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구간에서 달리는데, 이 구간은 21.9km, 그러니까 이제 하프 코스를 달리는 그 코스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 선수가 23명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하위권 팀을 상위권으로 끌려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록에선 차원이 다른 1위 선수가 됐습니다. 아마 일본 그 마라톤이 잘 달릴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아마 이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고도의 정말 시스템이지 않나. 이런 시스템이라면 아마 한국 선수도 충분히 더 잘 달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제가 봐서는 팀 대 팀 그런 경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팀 내의 경쟁이 너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뭐 능력이라든지 그
근성 이런 게 정신력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 선수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정말 더 뭐 한 10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고착화가 돼.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더 빨리 나가는데 한국의 뭐 육상 마라톤은 계속 뒤처지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시스템의 부재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봐서는 정말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아직도 막 1970년대, 80년대 그 근성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예, 그 마라톤 육상 하고 그러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사이다 주고, 뭐 콜라 주고, 계란 삶아주고, 그렇게 해서 응원하고. 그런 그 정신으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죠. 이런 게 근본적으로 뭐 바뀌고, 그리고 제가 간혹 가다가 정말 보기 싫은 뉴스,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 뉴스를 접하는 거니까. 뭐 회장이 경력금을 줬다, 뭐 금일봉을 줬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러면 그 돈 받고 뭐 우리나라 선수가 잘 됩니까? 제가 봐서는 정말 이게 참 탁상 행정이 이런 탁상 행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체 그 경쟁이 돼야 되고 팀 내 경쟁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정말 이제 뭐 포기를 한 건지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좀 너무 안타까운 그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마라톤 시청률이 계속 뭐 곤두박질 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나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경쟁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뭐 일반 저도 마스터즈 선수니까 마스터즈들도 뭐 일본을 가고 알게 모르게 이제 일본 마라톤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해요. 아, 일본 마라톤은 강하다. 누가 뭐 심해주지 않는데 보면서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실력이 다 말해주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말을 해주는 건데 일본의 마라톤 용품은 사실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식스 신발 뭐 돈이 있어서 못 사요 사실. 예. 정말입니다. 이게 30만 원 그런데도 못 삽니다. 예, 아식스 신발을 살 수가 없어요. 예, 미즈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이 마라톤 강국이다 보니까 주변 그런 뭐 카테고리 상품이 정말 일본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일방적으로 소비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마스터즈 선수들이나 일반 마라톤 그 일반인들이 뭐 나이키, 아식스 많이 신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좀 이제 마스터즈 상위권 선수들이 아식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품력도 좋고 일본 뭐 선수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이제 실력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마라톤을 이제 확실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뭐 주관하는 대한육생연맹이라든지 일본 선수들이 조금은 좀 힘을 내서 2026년에는 좀 더 나은 한국 마라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쫓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뭐 대전을 이어오는 역전 마라톤 대회라든지 서울에서 천안을 가는 역전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게 뭐 새해 첫날 우리나라 뭐 새해 첫날 일출 보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이 마라톤은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뛰어본 선수들도 알고 그리고 마라톤에 우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라톤에 조금 투자를 하고 그 마라톤 기록을 내기 위해서 일본 같은 시스템을 제가 봐서는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벤치마킹을 합니다. 예.
일본의 많은 마라톤 선수가 케냐에 유학을 가고 있어요. 그 고지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케냐 선수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기에, 그리고 가서 똑같이 복제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제2의 뭐 상품이 나오고 제3의 상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쫓아가고 안 쫓아가고 떠나가지고 시스템적인 거는 좋은 건 받아들여야죠. 우리나라 언제 이거 도대체 20년도 더 된 그 이봉주 선수 기록을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하면서 방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정말 마라톤 1위 국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회, 서울 동아 마라톤, JTBC 마라톤, 춘천 마라톤, 그냥 이건 마스터질의 축제예요. 예. 그 엘리트 선수들은 거기 가서 출전을 하지만 기록 처참합니다,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마스터즈 선수하고 엘리트 선수하고 기록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리트 선수가 은퇴를 해서 다시 마스터즈 선수가 돼서 그 선수가 다시 이제 훈련을 해서 엘리트 선수 추월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본적으로 그런 케이스인데, 하지만 엘리트 선수는 프로 선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프로 선수입니다. 일본에서도 보면 초 엘리트 프로 선수예요. 100% 운동만 하니까. 그런데도 일본 그냥 육상 직장인보다 사실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그냥 마스터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이제 육상의 현 주소인데, 하지만 우리나라 그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스폰서 해주실 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좀 뉴욕 대회처럼 100km, 200km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2월달, 1월달 마라톤 축제입니다. 예, 2월달, 그러니까 1월달 뉴욕 실업팀 대회 있고, 그 다음에 1월 2일, 2월 3일 또 200km 에키텐 대학 역전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냥 1월 1일, 2월 1일, 2월 3일이 마라톤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일본 마라톤 현 주소고, 이렇게 잘 달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일본 육상을 많이 연구를 지금은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 과감하게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제가 다음 방송을 할 수 있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